자, 그러니까 계속 보시죠. 다음 52쪽 아래, 그러니까 네모 3책 52쪽이죠. 아래 네모 3번 용도지역의 지정.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친다. 양권 2번 지정의 특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뻔하니까 그 절차 거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거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본문요. 공수면 표시요. 공수면 바로 있는 바다 표시요. 바다 그러니까 해당한다. 바다만 해당한다. 공수면의 매립 목적 표시요.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 표시요.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표시요. 같으면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표시요.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 표시요. 이와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뒷내용들 생략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먼저 바다가 대한민국 육지가 있고요. 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땅은 1990년 뒤로 다 도간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강을 매립할 수는 없죠. 강에 보만 쌓아놔도 천난리가 벌어지는데 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바다 매립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새만금은 매립 목적이 뭐예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87년 결정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도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매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바뀌고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바뀌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바뀌고 그러고 있어요. 새만금 매립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외국에 있는 제외 공간들이요. 한국 대사관들 앞에 난리가 벌어졌어요. 거의 뭐 화염병 날라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새만금 그 바다 갯벌이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큰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큰 갯벌인데 그걸 매립하는데 세계에서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니네 나라 거냐고. 그게 지구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옛날에 좀 아프가니스탄에 뭐 좀 극단 종파들 또 IS에 지금 뭐 극단 종파들 애들이 그러니까 문화재 지네들 뭐에 맞지 않는다고 다 뽀갠다고요. 그래 니네들 종교대로 해요. 그리고 박수 쳐요. 소중한 인류의 재산을 뽀개는 거잖아요. 어느 종파가 어디 뭐 피라미드를 점령하고 거기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다 다 뽀개고 뭐 아무튼 만리장성 다 뽀개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냐고요. 아닌 거죠. 새만금 갯벌을 매립한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벌어졌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새만금은 목적 없이 지금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물을 막을 건지 풀어놓을 건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찾기는 만들어졌는데요. 찾기는 만들어졌는데 바닷물을 오고 가게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그게 아닌 어느 경우를 보자고요. 어디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러니까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디에 붙어 있대요? 농림지역에 붙어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바닥은 다 뭐로 정해줘야 돼요? 용도지역 정해줘야죠. 무슨 절차 거쳐서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쳐서요. 2년 3년 예산 5억 8억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바닥 만들어졌으니까 이 땅바닥에 대해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간농자 정한다고 하면 농림지역 앞바다 농지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어요. 도간농자 넷 중에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잖아요. 뻔한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8억 쓸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8억 쓸 필요 없이 그냥 농림지역이 좀 늘어난 걸로 치자고요. 밤에 우렁각시가 와서 어떻게 해줘서 대한민국 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의 부중성 그게 아닌 거죠. 부중성 예외가 아니라 그냥 형질 변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주민 매립은 형질 변경이죠.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자동방으로 늘어난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제일 윗줄에요. 양과 2번 지정의 특례 뭐 그것 갖고는 또 이상하게 써져 있고 시험에도 좀 그런데요. 양과 2번 지정의 특례 위에다가 도관농자 네 글자를 써주시고요. 이 지정의 특례에 세 덩어리가 있는데 세 덩어리 다 21가지 뭐로 한다 본다. 그건 너무 심하고요. 9가지 뭐로 본다도 아니고요.
몇 가지요? 도관농자 넷 중에 어느 하나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3번 시험 지문에는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과후 2번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특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표시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표시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동방으로 도시지역이 된다고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박스에 동그란 작은 1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표시역,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표시역, 도시지역의 연접한 공유수면 2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표시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표시역, 도시지역의 연접한 공유수면 3번 산업이집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 표시역, 산업단지 일반 산업, 표시역,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 표시역, 산업단지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표시역,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5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표시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괄호에 있는 수력발전소, 표시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 표시역, 제외한다. 그러니까 6번은 세모하시고 그건 개발법 내용이지 국토계획법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세요. 2번 어항구역, 그러니까 1번 항만구역, 그러니까 3번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5번이군요. 그러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 4번에 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3번에 산업단지 몇 가지요?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 5가지는 뭐로 본다고요? 도시적으로 본다고요. 줄여서 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 쓰시고요. 어항전택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뭐 순서대로 해서요. 뭐 산택전 할 수도 있어요. 뭔데 좀 뭘까 그냥 혀로 돌아가기 편하게 저는 그냥 어항전택3이었고요. 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X요. 3번 나온 거예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가운데 뭐에 연접한 뭐만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만 도시지역이라고요. 7번 보시면 어항전택3 있는데 택자 빼고는요 다 이러저러한 부스러기들이 붙어있는 거죠. 4번만 택지개발지구만 깔끔하게 인 거고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부스러기가 다 붙어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도관농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그 중에 뭐래요? 어항구역이래요. 어느 곳은 어항구역, 그러니까 어느 곳은 항만구역입니다. 그러면 어항과 항만은 그러니까 그 구분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거죠. 근데 그냥 참고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어항도 항구고요. 항만도 항구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건 아시는데 그러면 어항하고 항만하고요. 저쪽 그 뭐야 강원도 강릉 쪽 가시면 그 큰 대포항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꼭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제일 비싼 곳이 거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더 비싸기도 해요. 대포항이요. 노량진이나 가락시장보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한 번씩 다 들리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대포항은 어항이요? 항구는 항구인데 어항이요? 항만요? 어항인 거죠. 거기 가서요. 그러니까 광어 2개, 그다음에 우럭 하나 시켰다고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잠수복 갈아입고 황당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오나요? 그게 아니죠. 어디서 꺼내와요? 어항에서 꺼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천이나 뭐 광양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곳이 뭐고요? 거기가 항만입니다. 그럼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OX 3번 나왔다고요. X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도시적으로 본다. X라고요.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만 도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4개 붙여놓은 이유는 다 뭐가 부스러기가 붙어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7번 보시죠. 여기는 뭐고요? 도시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여기는 찰랑찰랑인 거죠. 찰랑찰랑인 거지 용도지역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앞바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뭐냐면 도시지역 앞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어항구역, 항만구역 묶어서요. 그 끝에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게 7글자라고요. 거기다 쓰시자고요. 도시지역 앞바다라고 쓰시자고요. 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게 도시지역 앞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여기는 다 용도지역 정해져 있고 여기는 찰랑찰랑인 거고요. 도시지역 개발 땅이죠. 개발의 흐름을 요 앞까지 끌고 와서 쓰라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다음에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5번에 있죠. 아까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외우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수의 생산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입니다. 수자원, 물 담아놓은 곳이요. 소양강 댐, 그다음에 청평 댐, 그러니까 댐이 수력발전소죠. 그래서 5번에 그러니까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에 수력발전소 위에다가 자보 두 글자만 쓰시고요. 수력발전소 땅은 뭐가 될 거니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거라고요. 소양강 댐에다가 뭐 그 앞에다가 빠가사리 매운탕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있던 집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뺀다. 그러면 5번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원만 놓고 보면 일용여문이 나오는 그 전원일기 떠올리겠지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는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 발전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어디 뭐 바닷가에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저 어디 산속에 화력발전소, 석탄이나 기름 떼세요. 화력발전소 만든다고 치자고요. 원자력발전소도 있겠죠. 그럼 발전소가 한 우리 건물만 해요. 우리 건물 한 100배는 돼요. 우리 건물 100배도 넘는 거죠. 발전소가 요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산속에 있어도 발전소 그 자체가 한 덩어리로 그냥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도시지역이 된다고요. 네, 발전소로 정해지기만 하면 수력발전소 빼고요. 발전소로 정해지면 그 자체가 도시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발전소 됐으면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본다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번역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개만 하면 되고 나중에는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다가 뭐예요? 본다. 뭘 봐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발전소 정했으면 그냥 그 자리가 도시적인 거지. 거기를 또 뭐 처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4번 택지개발지구에다가는 신도시 쓰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거의 99%요. 택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 그 개론의 택지하고 달라요. 여기 택지는 그냥 주택 들어서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 세 가지에다가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는데 넷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농공단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도시지역 X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그러니까 농어촌 소득증대입니다.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좀 귀찮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쓰는 건 요거까지만 쓰시고, 그다음에 설명드리면 산업이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요거는 쓰시고,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니라고요. 농공단지는 도시적 아니다. 그러니까 쓰는 건 여기까지만 쓰시고,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서 정한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로 돼지털 뭐가 있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고요. 여기는 다 산업인 거죠. 그다음에 이 3가지 말고 또 산업단지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농공단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인 거지 농공산업단지가 아니에요.
농공단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러니까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간 할머님들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육아 몇 개 좀 튀겨갖고 도시 사람들 팔고 배추 절임 배추해서 팔고 그래서 소득 좀 보태 쓰시면 좋은 거죠. 농가 아니면 콩나물 공장이요. 그러니까 뒷산 그러니까 물 맑으니까 물 좋으니까 그러니까 콩 사다가 키워서 그러니까 그 콩나물 키워서 팔겠다고요.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겁니다. 농촌 마을에 간에 콩나물 공장 그러니까 콘센트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적은 뭐가 바글바글이요? 도시적은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인 거잖아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국가 산업 단지, 일반 산업 단지, 도시첨단 산업 단지니까 산업이 꽉 차 있으니까 자동방으로 뭐로 바뀌지만 도시적으로 바뀌지만 농공 단지는 그 콩나물 공장 하나요. 뭔 큰 공장, 아니 풀봉 공장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떡시루 10개 놨다고요. 떡시루 10개 놓고 콩나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적으로 바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마을 간에 할머니들 모여서 육아 좀 튀겨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적으로 바뀌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거니까 뭐가 아니라고요. 도시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요. 3가지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범위는 해당하지 않지만 뭐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예요. 7번 보시면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X예요. 산업단지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요.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하면 틀리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어항전택3 5가지가 있는데 이 3은 숫자 3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단지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이러저러한 부스러기들이 붙어 있는 거죠. 어항, 도시적 앞바다만 수력발전소 빼고요. 그러니까 농군단지 빼고요.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다음에요. 제일 밑에서 셋째 줄 53쪽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지정특례. 본문요.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표시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으로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요. 내용이 구분된다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표시요. 보전산지에다 숫자 2 쓰시고요.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로 그러니까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표시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좀 까다로운 얘기예요. 그런데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 앞에 보시자고요. 앞쪽 보시고도요. 53쪽이요. 53쪽에 밑에 2줄이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사선까지만요. OX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단어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뭐 농림지역인지 농업진흥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그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꼬아서 안 나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자고요. 대한민국 땅 4가지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죠. 도관농자가 있는데 뭐 계속 아시다시피 도시지역 뭐고요. 개발 땅,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간 땅, 그다음에 농자 보전 땅입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은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그 중간에 있는 거라고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관리지역이기도 하고 아니면 대기상태 도시적으로 갈지 농림지역으로 갈지 대기상태 뭐 군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3주인가요? 2주인가요? 아무튼 훈련 끝나고 신병 이제 그 사단 배치 받아갖고요. 이제 대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싸게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아저씨가 뭐 이제 그 이름 갖고 와요. 싸게 갖고 와서 그러니까 깨똥이, 소똥이 뭐 부르면 뭐 몇 년대 뭐 무슨 대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싸겐지 인사겐지요. 아무튼 뭐 인사계를 싸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병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너는 개발부대, 너는 보전부대 이렇게 한다고요. 그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고요. 관리지역 중간 땅에 있어요. 중간이니까 개발과 보전
양쪽으로 어떻게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 지금 그런 이미지로 그려보자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관리지역 가운데 여기는 농사만 짓는다고 정해졌습니다. 농사만 짓는다 했으니까 여기는 개발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개발 가능성 없어진 거죠. 농사를 짓겠다고요. 도시적은 콘크리트도 바글바글, 사람도 바글바글. 여기는 콘크리트 들어서지 말고 사람만 농사지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개발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근데 계속 중간 땅,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보존 쪽, 보존에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농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넘기면 어디로 간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간다고요. 이게 농업진흥지역인지 이게 농림지역인지 이게 농림지역인지 농업진흥지역인지 단어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단어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장난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초점이 아닌 거고요. 중간인데 개발 아니다. 너는 보존으로 가라. 그러면 보존으로 가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는 보존산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를 키우자는 보존산지도 있고 산토끼, 토끼약, 산토끼 보호하자는 보존산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산지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개발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중간 땅, 그러면은 사람들 헷갈릴 거잖아요. 사기꾼들 사기치기 딱 좋죠. 여기는 아직도 중간 땅이요. 그러니까 반절은 되니까 투자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인데 이것 갖고도 꼬아서 나오진 않고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잖아요. 나무를 키우자 하는 거는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림이 뭐예요? 수풀림이잖아요. 수풀림이니까 나무를 키우자는 건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농림지역으로 자동방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토끼 보호하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가고 하는 겁니다. 보존산지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은 초점 중간 땅인데 개발 아니다, 보존이다 했으니까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보존으로 넘어가라고요. 보존에 뭐가 있어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농사 짓자는 거 농림지역, 나무 키우자는 거 농림지역, 산토끼 보호하자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자동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른 법에서 어항전택삼 정하거나 다른 법에서 농사짓는 땅이다,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뭐 산지다, 보전산지 정하면 자동방으로 해당하는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54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동그라미 5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모 4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 효과로 그러니까 양괄 1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 용도 제한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양괄 1번, 방괄 1번, 원칙 땡땡 대통령령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표시요. 건축, 물, 괄호 넘어가세요. 이나 그밖시설의 용도, 병렬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표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요. 정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두째 줄에 밖의 시설의 용도, 용도에다가 숫자 29, 그 다음에 종류, 종류에다가 숫자 130,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놔두죠.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다가 그러니까 전국 쓰시고요. 대통령 우리나라 몇 명이요? 빵명이요. 지금은 대통령이 빵명이네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대통령이 한 명, 이제 한 명으로 곧 되겠죠. 한 명이면은 그 사람이 정한 거면 전국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규제 내용이 전국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괄 1번에, 방괄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용도지역 에세이 그 앞에 왼쪽 날개에다가 페이지 345 쓰시고요. 그 345쪽 잠깐 보고 오시죠. 그 345쪽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그러니까 뭐 29가지, 130가지가 있습니다. 345조 아래 양관 3번 용도 변경. 방과 1번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의 건축물의 용도 표시요. 용도. 그러니까 용도에다 숫자 29 쓰시고요. 29가지 용도라 하면 건축물의 종류 표시요.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130가지 종류를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에 용도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가 참고 346쪽 제일 위요. 참고 별표 1 표시하시고요. 별표 1 앞에다가 건축법 시행령 쓰시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 346쪽 이하 이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한 뭐 6, 7쪽 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합니다. 29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그 29가지 그 번호에만 쓰시죠. 표시하시죠. 1번 단독주택 1번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 다라 4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2번 공동주택 표시요. 2번 공동주택. 다음 쪽에 라 아래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3번에 동그라미요. 저 아래 4번 동그라미요.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 쪽 와서요. 즉 다음 장 349에 5번 표시요. 5번 문화집회. 6번 표시요. 종교. 7번 판매. 8번 운수. 9번 의료. 다음 쪽에요. 10번에 교육연구. 11번 노유자. 12번 수련. 13번 운동. 14번 업무. 15번 숙박. 16번 위락. 17번 공장. 18번 창고. 19번 위험물. 다음 와서요. 20번 자동차. 21번 동물식물. 22번 자원순환. 23번 교정군사. 24번 방송통신. 25번 발전. 26번 묘지. 27번 관광휴게. 28번 장례식장. 29번 야영장까지 해서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그 세부적으로 가나다라 붙어있는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 다시 오시죠. 아까 보시던 곳이요. 54쪽 아세요. 관청에서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땅바닥 이름 붙이는 게 행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니네들이 내 땅바닥에다 뭔 이름을 붙여놨어. 니네들이 뭘 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지을 테요. 돼요? 안 되죠. 주거지역 땅 가진 사람이 거기다 연탄공장, 나이트클럽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9가지 중에서 정해진 것만 골라서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관청에서 정했고 개인들이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할 때 29가지 중에서 뭘 지을 수 있는지 개인 마음대로요. 관청에서 규제를 한다고요. 관청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6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저 아래 방과로 2번 예외 있는데 예외 뭐 우리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으니까 뭐 지금 생략하고요. 다음 장 가시죠. 56쪽이요. 그러면 그 56쪽 제일 위에다가 페이지 56 물결 76 쓰시고 이 표가 이제 56쪽부터 76쪽까지 이어집니다. 56 물결 76. 그러면 둘째 줄에요.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개똥이가 제1종 전용 땅을 갖고 있는데 관청에서 그 땅에다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29가지 니네들이 때리든 말든 난 29가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지을 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표의 첫째 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른쪽에 도시군계획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조례니까 그건 지방마다 다르니까 알 거리도 안 되고요. 왼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표시요. 제1호. 왼쪽이요. 좁은 칸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 그러니까 제1호 앞에다가 29분의 1 쓰시고요. 아까 저 건축법에 있었던 그 29가지 있었던 큰 표가 그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었다고요. 아까 저 뒤쪽에 있었던 게요. 345쪽에 있었던 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었고 그 29가지 중에 첫 번째 용도에 뭐가 있었냐면 단독주택이 있었죠. 단독주택 중에서도 일부만 지을 수 있다. 나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표시요. 제3호 나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표시요. 제3호 앞에다가 29분의 3 쓰시고요. 아까 그 29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개똥이가 땅을 갖고 있지만 관청에서 그 땅에다가 네 땅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요 때렸다고요. 그러면 개똥이가 그 땅에다가 제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29가지 다 올린다고요? 29가지 중에서 2가지만 올린다고요? 2가지만 올린다는 거죠. 1번에 있었던 단독주택과 29가지 중에 3번에 있었던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 2가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번에 제3호 표시했죠. 29분의 3 썼는데요. 거기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쓰시고요. 그래서 이쪽 표 저쪽 표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똥이는 그 땅에다가 단독주택 중에 일부 제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부 그것만 지을 수가 있다고요. 나이트클럽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아무튼 여기가 좀 이런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책을 완전 덮지 마시고 연필 놓으시고요. 두 손으로 해서 왼손 여기 56쪽에다 끼워 두시고 345쪽 다시 가시죠. 그러니까 345쪽 다시 가셔서 346쪽 보시면 346쪽 둘째 줄 본문의 첫째 줄이 별표 1이 뭐라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거기에 1번 이름이 뭐였고요? 단독주택. 옆쪽에 347쪽에 3번 이름이 뭐였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금 그걸 얘기한 거라고요. 그 1호, 3호를 얘기한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56쪽이요. 56쪽.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가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1호가 뭐고요? 단독주택이었던 거였죠. 그러고요. 나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좀 전에 뭐였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그래서 29가지 중에서 2가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 2가지도 다 짓는 게 아니라 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76쪽까지 가시죠. 76쪽까지 와서 그 넘어오시는 얘네들을 이 내용을 출제하는 지네들은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우죠.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렵게 나오면은 그냥 틀리라고 한 문제 나오니까 쟤네들이 틀리라고 뭐 그 문제 출제는 기본적으로 상중하로 출제를 하잖아요. 뭐 상중하. 그러고요. 지난 14회 시험 때 그 쟤네들이 출제 기준을 뭐 어떻게 쟤네들이 잘못 실수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그 공개 방에다가 출제 기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출제 기준을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보내는 문서였는데 아니면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것 갖고 처음에는 공개 안 하고 했다가 얘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내렸거나 아니면 실수로 올렸거나. 초등학교 시험부터 사법 시험까지 객관식 시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30%, 40%, 30%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하려고요? 떨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이죠. 떨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고요. 이거는 그래도 책은 샀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 책도 안 사고 시험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삼촌한테 책 받아갖고요. 5년 전 책 받아갖고.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 찾아보면 무료 강의 어디 한두 개 있거든요. 한두 번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초점은 뭐고요? 요거인 거죠. 요것을 어느 정도 맞추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뭐 하면 되고요? 얘는 저쪽에서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모나미로 하는 거죠. 틀리시지 마시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든든한 내 친구. 이 소련 말도 이제 모자라서 그러니까 프랑스 말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몽아미. 몽아미가 뭐예요? 나의 프렌드, 마이 프렌드, 내 친구라고요. 틀려고 되는 건 모나미 하면 되는 거고요. 모나미에서 풀면 되는 거죠. 뭐 모나미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요것과 요것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서 50% 20문제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틀리라고 내는 거는 모나미한테 맡기면 되고, 또 그렇게 내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에서는요 다 용도지역 이름과 내용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이제 77쪽 보시죠. 77쪽에 양괄호 2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방과 1번 그러니까 건폐율,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몇이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몇이요? 건축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몇이요? 의 비율을 말한다. 그 박스에 있는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몇이요?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분수식이 편하죠.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동그라미 2번 뭐 규제 목적 뭐 네 줄 읽을 필요 없고요. 규제 목적 앞에다가 뚱뚱 날씬 쓰시고요. 건축물에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2번 용적률이요.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몇이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몇이요? 연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몇이요? 의 비율을 말한다. 역시 박스에 있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몇이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분수가 편하고 동그라미 2번 규제 목적 뭐 세 줄 볼 거 없고요. 높고 낮고 쓰시고요.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여기서는 X 하고요. 그건 건축법 내용이지 국토계획법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과 3번 가기 전에요. 이제 그걸 보도록 하시죠. 그 건폐율 용적률 설명이요. 그러니까 건폐율, 폐, 엄폐, 은폐 뭐 그런 겁니다. 땅을 얼마나 가리냐. 옆에서 봤을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저 위에 그 건물 위에 해가 떠 있을 때, 이 위에 해가 떠 있을 때, 즉 참새가 날아가면서 바로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가리냐 겁니다. 참새가 한참 위에 있을 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참새가 저 위에 있을 때인 거지. 참새가 여기서 보면요 저기까지 다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쯤 돼야 되겠군요. 아무튼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먼저 건축면적, 연면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법에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뭐 땅 면적은 땅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뭐 지난번에 혹시 그림 그렸으면 몇 퍼센트로 했었나요? 50, 200%인가요? 50, 300%였나요? 안 했나요? 뭐냐 보시죠. 그러면 건폐율 50%, 용적률 200%가 허용된다고 치죠. 이게 허용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작게 지는 건 그 사람 마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땅이 1000이면 반토막 500 이하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땅이 1000이면 두 곱빼기니까 2000 이하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뭐요? 뭐 돈이 없어서 찌끔 짓고 안 짓고 그런 건 아예 시험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숫자를 다 찾아 먹는다면 5000을 적용하고 2000을 적용한다면 이제 최대를 적용하면 얼마를 짓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 얘기가 빠지면 그러니까 뭐요?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중개업 안 하고 있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500% 땄어요. 50% 땄어요. 50% 땄는데 500 안 짓고 490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국가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돈 좀 모질래. 490 지을 수 있다고요. 400 지을 수 있죠. 100 지을 수 있죠. 빵 지을 수 있죠. 돈 없다고요. 돈 없으면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 안 짓고 1년 지나가면 꽝 되는 거지만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다시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500 이하로 지어야 되고 2000 이하로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5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490 지을 수도 있고 400 지을 수도 있고 100 지을 수도 있고 10 지을 수도 있고 빵 지을 수도 있는 거죠. 2000을 넘지 말라고요. 2000 이하로 지어라. 따라서 20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19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10으로 지을 수도 있고 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1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빵층도 되고요. 그러니까 1에 2000제곱미터면 2000층 되는 거죠. 10에 2000제곱미터면 200층이 되는 거죠. 층이요. 이제 곧 보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100에 100이면 1층이고요. 100에 2000이면 20층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500에 500이면 1층이고요. 한도 끝도 없이 경우는 많이 생긴다고요.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주어진 최대를 맞춘다면 500으로 짓는다면 그다음에 2000으로 짓는다면 이제 숫자를 확 특정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 있는데 건축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건축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200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500으로 2000 빤뚜하게 올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요? 4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4층을 지을 수 있고. 근데 꼭 사과 박스로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 혹시 지금 잠실 롯데2 올리는 그 모양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뾰족하게요.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지으면 갈수록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5층, 6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 그러면 600이 되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 300%가 되면 3000까지 할 수가 있죠. 3000이 되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죠. 높고 낮고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각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 허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7번 보시죠. 주상공 바글바글입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주상공에서는요. 크게 지어야 되죠. 많은 사람이 바글거리니까 그런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크게 지어야 되죠. 생보농자 여기는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과 3번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그 세 줄 동그라미 1번 몇 줄 관계없습니다. 다음 쪽 바로 가시죠. 78쪽에 동그라미 2번 역시 4줄 관계없고요. 그 표로 가시죠. 표에 보시면 표의 첫째 줄이요. 구분 건폐율 용적률 둘째 줄이요. 건폐율 국계법이 아니라 그냥 법이죠. 법에서 정한다. 둘째 줄에 국계법 국계법이 아니라 법에다가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고 대통령령 표시요. 령에서 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용적률도 역시 법 표시요. 법에서 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 령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몇 퍼센트요? 건폐율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그다음에 그 책 순서대로 가면 보전관리 얼마요? 20, 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20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 그 칠판에 쏘는 순서로 가면 건폐율이요. 그러니까 7, 10자 빼고요. 7, 9, 7, 2, 4, 2, 2, 2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계생보, 자생보 거기는 바꿔놔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7972, 4, 2입니다. 7972, 4, 2. 그냥 요대로 아무튼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1가지 각각에 대해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주거지역을 보면 십자 빼고 읽으면 주거지역 6개가 뭐고요? 55, 66, 5, 7이 되죠. 55, 66, 5, 7입니다. 7번 보시죠. 5 쭉쭉쭉 7 가면 좋겠는데 5, 6, 7 가면 좋겠는데 5 쭉쭉쭉이 아니라 5, 6, 6, 5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종이죠. 1, 2, 1, 2, 3. 3종이 뭐예요? 고층이죠. 그러면 거기에 3종에다가 고층을 써주시고요. 3종은 고층입니다. 저중고.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뚱땡이로 고층 올라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렵하게 올라가라고요. 5, 6, 6, 5, 7. 상업지역 순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공업지역 다 70, 녹지지역 다 2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용적률 보시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2자리도 있고 4자리도 있어서 다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얼마요?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그 다음에 보전관리 80, 생산관리 80, 그 다음에요 계획관리 100,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80인 거죠. 그죠? 아무튼 여기도 797 주상공은 숫자가 크고 여기는 그러니까 중간급이고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숫자가 크고 중간급이고 조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더 그러니까 계승부로 해야만 된다고요. 아무튼 근데 표를 지금 바꾸지는 마시고 이대로 있으니까 나중에 계승부 순서로 된 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숫자들이 정해져 있겠죠. 그건 이제 천천히 나중에 보도록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칠판 보시죠. 용도지역에서 2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2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녹지의 자생보 관리지역의 계생보 기타 한두 가지요. 이름과 내용에서 내용 그다음에 지정의 특례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행위제한에서 한 문제 내야 되는데 이거 지네들 외운다고요? 못 외운다고요? 아까 56조부터 76조요. 지네들도 못 외우죠. 그러니까 어디서 내고요?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야 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10번만 까먹으세요. 10번만 까먹으시면 돼요. 내가 10번을 까먹어야지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외워야지? 아유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시지 마시자고요. 10번만 까먹어야지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쪽에 79쪽에 반괄호 4번 제일 위에 반괄호 4번 X 반괄호 5번 X 뭐 숫자 갖고도 바쁜데 특례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80쪽 뭐 쪽 전체에 다 X 해도 되고요. 80 숫자에다 가면 X 해도 되고 80쪽 다 지금 X에 해당하는 거죠. 82쪽도 다 X에 해당합니다. 82쪽도 다 X에 해당하고요. 83쪽에 반괄호 6번 X 그래서 83쪽도 다 X입니다. 84쪽도요. 85쪽 가운데까지가 다 X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이 숫자 갖고 내기도 바쁘지 이것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이제 이거는 그냥 들어두시자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원칙과 예외가 있어서 예외 때문에 죽겠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들은 죽겠다고요. 그런데 실제 생활하면서 예외가 없으면 그건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빡빡해요. 10시 딱 닫고 어떤 분 10시 뭐 10시 정각 30초 왔는데요. 문턱이 내가 배꼽단 쭉깍 노는 거예요.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분 기분 좋냐고요. 예,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도 수업을 하다가 제가 2시쯤에 뭐 매번 2시인데 1시 50분쯤에 1시 52분에 그날 진도가 다 끝났어요. 근데 2시까지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같이 돌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여기 앉아 있다가 2시에 나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외는 필요하죠. 예외는 필요한데 생활에서 예외는 필요한데 공부하는 우리들은 죽겠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A, B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 예를 들면 2개만 지어라. 예외 너는 4개를 짓게 해줄게. 원칙 B 그러니까 너는 4개를 짓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는 예외, 너는 2개만 지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덜 시끄럽겠어요? A요, B요. 애기들한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이렇게 그 PC 게임, 애들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PC 게임인가요? 아니면 뭐 피자인가요? 아무튼요. 조금 너 요건 해야 돼. 요건 해야 돼. 근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방학 때 가서 뭔가 봉사활동 잘하면 뭐도 하게 해줄게. 특별하면 뭐도 하게 해줄게. 인 거죠. 그러면 A가 좀 더 낫겠죠. A가 낫다고요. 시끄럽지 않다고요. 너는 2개만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2개 더요. 내가 4개 피자 오늘 그러니까 4판 사줄게. 아니 4조각 먹게 해줄게. 인 거죠. 맨날 4개 먹고 있는데요. 너 그랬다고? 너 2개만 먹어. 애기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규제는 짱짱하게 하고요. 규제는 세게 하고 특별한 경우에 풀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특례, 예외나 특별한 예외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원칙보다 좀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전에 관련되면 뭐 작게 지어라도 걸리지만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거에 관계없고. 그러니까 85쪽에 실시간 됐습니다만 양과로 3번요. 용도지역, 미지지역, 미세분지역의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 양과로 3번 제목에다가요. 그 제목의 2배 큰 글자로 우선 조금만 지어라. 뭐 또 좀 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얘기로 하면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고요. 조금만 지으라고요. 뭐 될 때까지 정해질 때까지요. 보시죠. 도관농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요. 도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 농림지역 2개, 관리지역 3개, 도시지역 4개를 지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어느 땅바닥에 아직 도관농자 이름이 없습니다. 에이씨, 전국 모든 땅은 정해져 있다며. 바다를 매립했다고요. 바다 매립했으면 이웃 땅으로 간다며. 그건 목적이 같을 때만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목적도 없이 매립했으니까 거기는 아직 용도지역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어디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바다를 매립했겠죠. 바다를 매립했는데 아직 도관농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관농자 이름 정해질 때까지 도관농자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도관농자 뭐가 정해질 때까지 4개 막 지어 이름 안 정했으니까 막 지었다가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면 그러면 이제 3개 털고 그래서 하나만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우선 조금만 지어. 그러겠다가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대로 쓰면 되죠. 나중에 도시지역 되면 3개를 더 짓고요. 농림지역 되면 하나 더 짓고요. 관리지역 되면 2개를 더 지으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지어요?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우선은 조금만 짓고 있다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지으면 되는 거죠.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가장 강한 곳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방과로 1번 보면요. 미지정 지역에서 행위 제한,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관농자 중에 가장 센 쪽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선 조금만 지어라. 방과로 2번. 그러니까 보면 도시적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적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 녹지지역, 몇이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몇이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만 되어 있고 주상목록 구분이 없으면 7번요. 주상목록 구분이 없으면 주상목록 4개 중에서 가장 센 곳이 어디예요? 꼭 조금만 지어라. 녹지지역 중에서도 가장 센 곳이 어디고요? 보전녹지인 거죠. 어느 땅바닥이 관리지역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센 쪽 어디예요?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도관농자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계생보여야 되고요.
여기가 자생보여야 됩니다. 아무튼 지네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국토부 내부 문서는요. 근데 법은 엉망진창 하고 있는 거죠. 양과 4번 도시적 적용 특례 30년 동안 지문 한번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용도지역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 중에 9가지 워낙 중요하게 끝까지 나가는 거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다음에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건축 용도 제한. 개인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요. 요거는 지켜라. 그러니까 뚱뚱 날씬, 높고 낮고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용도지구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